안녕하십니까. 대구 사는 물리치료사 물두부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하게 8번째 인터뷰 시간을 가져보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은 정말 또 특별하게 저희 JR병원의 작업치료 팀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굉장히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간단하게 먼저 작업치료란 무엇인지 소개를 하시기 전에 재활병원에서는 보통 저희 재활병원의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이렇게 각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영상에 올리는 물리치료는 재활병원에서 이제 하지에 보행을 목표로 하는 걷는 훈련 위주가 저희가 많다면 작업치료는 상지 위주의 재활치료가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작업치료 팀장님을 모시고 작업치료란 무엇인지 여러 가지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팀장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이 유튜브를 촬영을 하다 보니까 되게 어색하고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정이 혹시 조금 되게 사납게 느껴지거나 무섭게 느껴지면 제가 너무 긴장을 한 거기 때문에 다들 양해를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구에 지금 현재 작업치료사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성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떨리네요. 지금. 예, 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재활병원에서 하시는 작업치료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먼저 재활병원에서 하는 작업치료를 좀 설명드리기 전에 작업치료에 대해서 조금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들 물리치료 파트는 잘 아시는데 사실 작업치료는 잘 모르시거든요. 네. 제가 일한 지 이제 한 15년 정도 되는데 아직도 이 작업치료사라고 하면 이제 그게 뭐냐 계속 옛날부터 뜨면 작업치기 위해서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하는 일이냐 이런 농담들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네. 다들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어디 나가든 물리치료사라고 뻥을 칩니다. 네. 그래서 이 기회를 조금 살려서 네. 좀 작업치료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네. 재활병원에서 하는 작업치료가 뭔지 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개인적으로는 작업치료를 설명하기가 조금 편해졌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다들 코로나 때 집에 있을 때 되게 심심하고 무료하시잖아요. 네. 그때 하셨던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네. 너무 심심한데 친구들이랑 밖에 놀고 싶은데 PC방을 가고 싶은데 술을 먹으러 가고 싶은데 등등등 내가 심심하고 무료했을 때 하고 싶은 생각들. 저희는 그런 것들을 작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환자분들, 그러니까 신체적이든 인지적이든 네. 혹은 환경적인 요인에 인해서 뭔가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작업이라고 표현하고 저희 작업치료사들은 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직종들을 작업치료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 작업치료는 우리 삶의 일상생활에 정말 직결되는 부분이 참 많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최종으로 작업치료사들은 이제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조금 일상생활을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조금 중점을 둔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또 작업치료에 있어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뇌에서 명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설명을 더 부가적으로 해주시면 인지치료도 있네요. 그렇죠. 네. 지금부터 조금 제가 재활병원에서 해야 하는 작업치료사 일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릴 건데, 네. 재활병원에서는 크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업치료사들은 상지와 관련된 기능 회복을 중점을 두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일상생활과 연관되어지는 인지치료. 그리고 뇌 손상을 오게 되면 이제 먹는 기능들이 조금 상실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화치료, 그렇게 크게 3가지 파트로 재활치료 안에서 작업치료사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연화치료에 대해서 또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고, 또 우리 환자분들이 이 삶에 있어서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뇌손상으로 인해서 이 삼킴에 대한 장애가 생기는데요. 그 삼킴 장애를 치료하는 게 바로 연화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꼭 팀장님께 오늘 명쾌한 답을 좀 얻어서 연화치료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또한 한번 오늘 배워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화 치료에 대한 부분을 먼저 조금 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화 치료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되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되게 광범위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근육부터 해서 삼키는 과정들까지를 사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네.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저는 처음 오는 환자분들한테 조금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이 변기에 비유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거든요. 변기에? 네. 우리가 이제 볼일을 보고 수압을 내린다라고 봤을 때 네. 입안에 압력이 세야 많은 양도 잘 내려가겠죠. 맞습니다. 네. 근데 수압이 약하고 물이 약하면 예. 변기가 막히는 현상이 발생되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연화 손상을 오신 분들은 네. 목 근육들이 되게 늘어져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삼킴을 할 때는 네. 이 목 근육들이 수축되면서 어느 정도 압력을 형성해 주셔야 되는데 네. 그 기능들이 많이 상실되셔서 네. 잘 삼키지 못하게 되시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제 목 근육 강화 운동이라든지 네. 이제 침을 꾹꾹 삼키는 네. 역할들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뭐 치료하는 형태는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네. 이제 요 기계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바이탈 스팀이라고 하는 기기인데 네. 바이탈 스팀. 네. 네. 환자분들이 목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꿀꺽꿀꺽 삼키는 연습을 하거나 네. 혹은 지금 저처럼 말을 해야지 목 근육들이 강화가 되는데 맞습니다. 연화 손상을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삼키는 기능이 안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기도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이 목 근육을 강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런 정기적인 기계를 이용해서 네. 환자분들의 목 근육을 강화시킨다라고 조금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팀장님 한번 저한테 한번 데모를 해주시겠습니까?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변기에 대한 비유가 정말로 많이 와닿고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요 느낌은 네. 그냥 누가 목을 콕 찌른다라고 아.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팀장님. 예. 한번 켜드릴까요? 네, 한번 켜주십시오. 오, 여기 오시면 예. 지금 목젖 쪽으로 해서 약간 바이브레이션이 느껴집니다, 팀장님. 네, 네, 맞습니다. 이 바이브레이션이 그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보면 성대가 울리잖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을 같이 합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느낌이군요. 그래서 이 바이브레이션을 통한 정기적 자극이 이 연화 삼킴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목 근육을 강화할 수도 있고 네. 또는 이 연화 패드를 착용하고 이제 시기를 하시게 되면 네. 조금 더 삼키기가 수월하시기도 하시고요. 네. 치료적인 효과가 조금 더 있다라고 아.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 요플레를 먹는 게 또 훈련이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아, 요 플레 이제 보통 음식들은 이제 삼키기가 힘드시고 네. 조금 꿀같이 네. 좀 찐득찐득할수록 삼키는 것들이 조금 더 쉬워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요플레라든지 이 연에이즈라고 하는 점도제를 이용해서 점도제. 네, 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 삼키는 것들은 사실 되게 위험하거든요. 네. 잘못했다가는 바로 식도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연화 치료할 때는 꼭 이 좀 안전에 주의해서 그런 음식들을 점도를 묽게 해서 점점점 묽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요런 느낌이군요. 그래서 제가 이 연화 치료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재활병원에서 근무했지만 사실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팀장님께서 이 변기로 비유도 해주시면서 실제로 이렇게 데모를 받아보니까 이 목 넘김이 되게 조금 자연스럽게 되고 이 울림을 잡아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더 궁금했던 거는 저희가 이제 작업 치료에서 아까 상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데모를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요거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네. 이제 작업 치료에서 네. 가장 뭐 보편적인 네. 뭐 도구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요거는 우리가 이제 ROM 아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ROM 아크. ROM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관절 가동 범위, 관절이 움직여야 되는 범위를 네. 늘려주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페그보드라고 해서 페그보드. 네. 예. 이 손의 조금 세밀한 기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아. 사용되어지는 가장 작업 치료의 대표적인 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사실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이 보통 편마비 환자분들이 이 손에 대한 움직임을 관절 가동 범위를 만들어주기 위한 어떤 이 움직임이 아닐까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확하십니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역시 감사합니다. 팀장님이 틀리시네요. 아유, 팀장님 왜 그러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방금 하신 것처럼 네. 환자분들이 네. 상지의 기능 ROM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네. 고리를 좌우로 넘기는 활동들을 보통 많이 하고요. 아, 네.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네. 보신 것 같이 이렇게 막대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빼서 더 잘하시는 분들은 더 높이, 아. 못하시는 분들은 더 낮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작업 치료는 어쨌든 인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어떤 큐 명령에 네. 반응할 수 있도록 네. 만들어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아. 환자분 요거 보이시는가요? 네, 보입니다. 네, 손으로 잡고 네. 그대로 반대쪽으로 넘겨주세요. 이런 큐들을 보통 많이 해서 환자분들을 치료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 팩보드에 대해서도 한번 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페그보드는 네. 말 그대로 손 기능, 손의 세밀한 기능들을 위해서 하는데 네. 작업 치료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파인 모터, 예. 소근육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네. 소근육을 할 때 이 페그보드가 되게 큰 의미를 작용합니다. 예. 환자분이 이 페그보드를 한 개를 꽂을 수 있느냐에 없느냐에 따라서 네. 이 사람이 손 기능이 좋아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라고 판별되기 때문에 이 페그보드가 조금 작업실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요거는 이렇게 한 개씩 환자분들에게 꽂을 수 있도록 하곤 하고요. 예. 혹은 더 세밀한 워셔. 지금 팀장님께서 되게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 페그보드의 이 소모품인가요? 이 물건들이 정말로 얇고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이 디테일함이 되게 소근육은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함을 요구하는 그쵸. 치료가 되겠네요. 네네. 환자분들 만약에 편마비가 오신 분들은 사실 요거 들고 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보통 저희가 이걸 평가하는데 30초 예. 시간을 드리거든요. 30초 안에 이걸 네. 잡아서 최대한 빠르게 넣어야 된다는 하는데 말씀이신 거죠? 보통 10개 미만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10개 미만 네. 정도시고요. 예. 보통 분들은 한 3개에서 5개 정도 와. 꽂는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페그보드 테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환자분의 장애 등급을 평가하거나 뭔가 환자분의 상지에 대한 기능을 평가할 때 좀 중요한 도구로 쓰이겠는데요? 네, 이런 평가 도구들이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직업과 관련되었을 때 네. 아무래도 저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이 손의 기능과 가장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요 평가 말고 다른 어떤 페그보드 평가들이 네. 환자분들의 어떤 직업과 관련되었을 때 네. 평가의 척도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아, 오늘 설명을 이렇게 디테일해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커피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저 끝에 보이는 장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예. 그래서 작업 치료가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정말로 생각했던 이상으로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치료를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보행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인지적인 그다음 또 그런 디테일함을 작업 치료에서는 강조해 주시기 때문에 재활 치료에 있어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치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장비네요. 예, 오늘 설명해 주시는 요거는 저희가 이제 뭐 보편적으로 인지 치료와 관련돼서 사용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네. 혹은 환자분들에게 상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네. 예. 치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하나를 치료하는 것보다는 네. 같이 통합적으로 음. 함께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더 좋기 때문에 사용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훈련하기, 세션하기, 뭐 다양한 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에 들어가서 보면 네. 이렇게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세팅이 되네요.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제 환자분의 어떤 수준에 맞게. 네, 수준에 맞거나 혹은 문제점에 맞게 선택을 해서 음. 치료를 하면 됩니다. 음. 그래서 보통 뭐 재밌는 게 되게 많습니다. 네, 뱀 잡기 한번 네, 지금 해보시겠습니까? 뱀 잡기로 세팅을 해주셨는데요. 뭐 뱀이 여기서 튀어나오는 건 아니죠, 팀장님? 아닙니다. 네. 언제쯤 건가요? 네. 자, 난이도 잘하시니까 4으로 예. 0.5초 0.5초. 최고의 세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태그를 네. 잡으시고요. 네. 뱀의 몸통에 태그를 꽂아주세요. 아, 여기 불이 들어오네요? 이게 뱀입니다. 아, 뱀. 꽂아야 됩니다. 빨리 꽂아야 뱀을, 됩니다. 아, 뱀을 꽂아야 됩니까? 실패했습니다. 아, 그렇죠. 아. 그렇죠. 팀장님, 이거 두더지 뭐 두드리듯이 맞습니다, 뭐 맞습니다. 약간 이 센스를 요하는 거 아닌가요? 엄청 잘하시네. 빨빨빨빨. 팀장님, 이거는 뭐 500원짜리 동전 넣어야 되는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네. 이거 생각보다 팀장님 너무 빨라요. 물가가 올라서 한 1,000원 넣어야 됩니다. 어우. 요리를 아, 이거 상지 치료가 막 안 될 수가 없겠는데요, 팀장님? 그렇죠. 네. 빨리 어휴. 문제점을 네. 파악을 해야 되고 내가 빨리 가서 잡아서 아. 내가 원하는 부위에 놓아야 되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와, 대박.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와, 이렇게 작업 치료가 디테일하고 센스 있어야 되고, 이 순발력을 요하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화 치료부터 해서 이렇게 바이탈부터 이런 이 뱀 잡기까지 상지 치료, 작업 치료에 대해서 오늘 되게 데모를 직접 보여주셔서 오늘 한 번 더 제가 작업 치료에 대해서 디테일하게만 알았고 이걸 보신 시청자분들도 재활병원에서는 단순히 걷는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작업 치료에서 상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인지에 대한 부분, 연화 치료까지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적합한 꼭 필요한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팀장님 통해서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팀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저희가 이 재활병원에서 물리치료 팀장으로서 또 작업치료 팀장으로서 환자분들께 최선의 치료를 최고의 치료를 해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도 감사드립니다.